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릴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유동 채비의 채비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매듭과 방구슬, 채비의 기본이라 할 수 있죠. 원줄, 그리고 매듭, 반유동을 가능케 하는 방구슬, 자, 수중지, 도래, 그리고 목줄, 참돔 낚시니까 약 4m 정도를 기본으로 잡겠습니다. 자, 참돔 반유동 낚시를 하는 기본 채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원줄 같은 경우 취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3호에서 5호 정도면 한국의 갯바위에서 이루어지는 웬만한 참돔 낚시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대물도 상대를 할 수 있는 호수죠. 자, 목줄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2호, 2.5호부터 5호 정도면 아주 재밌는 참돔 낚시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찌, 조류나 수심에 따라서 1호치부터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반유동 채비이기 때문에 1.5호부터 많게는 5호까지 참돔 전용지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3, 4, 5호 정도가 되죠. 자, 이런 반유동 채비입니다. 자, 1.5에서 5를 사용했을 때는 같은 무게의 수중지를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5호 정도까지를 사용을 한다면은 참돔에 사용하는 찌들은 대부분 잔존부력이 크죠. 최하 5비부터 잔존부력이 1호까지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3호에 3호, 뜨는 부력 3호, 마이너스 부력 3호를 세팅을 하더라도 목줄에는 5비부터 1호 정도의 잔존부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두 개를 분납하더라도 2비 플러스 2비, 혹은 조류가 더 세진다. 그럼 3비, 3비, 0.5까지도 목줄에 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비의 구성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채비는 우리가 모든 낚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감성돔 낚시 채비와도 맥을 똑같이 하죠. 단 원줄부터 바늘까지 모든 게 호수가 높아지고 강해지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모든 필드에서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는 이 반유동 채비, 어떤 데서 어떤 환경에서 가장 효과를 볼까요? 자, 강한 본류대가 흐르더라도 수심 편차가 적은 곳. 자, 갯바위가 여기가 꾼이 선 자리입니다. 그죠? 낚싯대가 나가 있고 조류가 앞으로 쫙 뻗어주는데 가까운 곳, 약 15m 정도 지점 수심이 15m가 나온다. 그러면 한 100m가 흘러가더라도 최대 20m를 넘지 않고 수심 전체가 고르게 완만한 곳,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채비로서는 아마 반유동 낚시가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 확률이 높은 낚시라고 할 수 있겠죠. 채비가 안정되는, 매듭이 닫고 난 이후부터 가까운 15m, 20m 지점부터 또 아주 100m 이상 흘린 먼 지점까지도 수심 편차가 크게 없이 이루어진다면 중하층을 유영하는 참돔들에게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꾼의 미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유동 채비가 가장 확률이 높아질 때는 수심 편차가 적은 곳이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중급자들에게 아주 조류가 강한 곳. 자, 장길 낚시와 전유동 채비, 아직까지 채비가 그리 익숙하지 않은 꾼들에게는 감이 없는 불편한 낚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채비가 막 흘러가고 있는데 저게 정말로 바닥층까지 잘 내려가고 있을까? 내 채비가 붕 떠서 수중지가 찌에 닿아서 흘러가는 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반유동 채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류가 강한 곳에서도 채비의 무게를 높여줌으로써 조류가 점점 강해진다. 야, 내가 2호찌를 쓰고 있었는데 2호찌도 못 이길 정도 조류가 간다. 할 때 5 정도, 5호, 마이너스 5 정도 가치를 함께 올리게 되면 5호찌 정도로 간다면 웬만한 강한 조류도 충분히 이기면서 중하층을 공략할 수 있는 채비가 바로 이 반유동 채비라고 할 수 있고, 또 반유동 채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유동 채비로 참돔을 공략하면서 유의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3호, 5호, 수중지도 3호, 5호 아주 무거운 수중지가 들어가게 되죠. 잔존무력이 대부분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수중지가 3호에서 5 정도로 무거운 수중지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 목줄을 2등분 혹은 3등분을 내서 분납을 꼭 해주시는 것이 채비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목줄에 아무것도 달지 않은, 야, 나는 채비는 무겁지만 목줄은 좀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어 해서 아무것도 달지 않을 경우 이 무거운 수중지는, 자, 물속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무거운 수중지는 무게를 딱 잡고 있는데 수면에 찌는 떠 있고, 목줄은 강한 조류에 이렇게 나풀거리게 되죠. 글쎄요, 뭐 참돔이 앞에 딱 버티고 있다면, 고기 그림이 웃기네요. 버티고 있다면 뭐 입질 받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채비보다는 가급적 분납을 해줘서 강한 조류에도 채비가 막 이렇게 날리기보다는 안정되게 가주는 것이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비 구성에서 뜨는 부력이 크고 수중지도 무거운 수중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목줄에도 분명히 한두 개의 무게 있는 봉도를 분납해서 채비 전체가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것이 반유동 채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채비 전체를 분납을 잘 활용해서 안정된 채비를 꾸몄다면 다음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채비의 수심 확보. 자, 중무장을 했죠. 3호, 5호 원줄, 목줄도 5호 원줄이 들어갔고, 자, 이러한 채비, 바늘도 참돔 점용 12호에서 14호까지 아주 강한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채비가 흘러가다가 뭐 한 7, 80m 앞에서 미끌림이 생겼다. 이야, 골치 아픕니다. 낚시 자리라도 넓으면 쫙 감아서 터질 때까지 가면 뭐 터져 주기는 하지만, 낚시 자리가 협소한 데 있으면 원줄이 가지는 인장력, 그리고 목줄이 또 어느 정도 인장력이 있죠. 인장력의 한계까지 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원줄도 상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원줄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참돔 낚시에서 이 수심 확보는 채비를 한번 교체하는데, 한번 채비 손실이 있게 되면 그 채비를 다시 교체하는 데는 감성돔 낚시보다 2~3배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자, 따라서 참돔 낚시에서 한 번에 미끌림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수심을 줄인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내릴 때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어. 한 15m 정도 수심이 나옵니다 해서, 야, 나는 조류가 세니까 각도까지 생각해서 한 17m, 15m 수심에 17m에 매듭을 했다. 자, 이렇게 채비를 흘리다가 미끌림이 생기게 되면 뭐 20cm, 30cm, 뭐 1m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 발 쫙 벌리십시오. 자, 한 발, 우리 성인의 한 발이 뭐 보통 한 180cm 정도? 자, 2m 정도는 쭉 줘버리시는 겁니다. 자, 17m에 매듭을 했는데 미끌림이 생겼단 말이죠. 바닥에 걸렸단 말이죠. 수심이 17m인데, 매듭이 17m인데, 한번 쭉 가다 미끌림이 다 걸렸습니다. 17m 매듭에. 수심은 15m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쭉 빼버리면 말 그대로 2m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2m 정도 공간이 떠서 바닥에서 가는 거 아닌가, 바닥 공략을 하지 못하고, 하지만 이 바닥에 걸리는 이 채비보다는 2, 3m 떠 있는 채비가 참돔의 입질을 더 받기 쉽다는 거, 참돔의 시야에 들어오고 참돔의 공격을 받기 확률이 더 높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이러한 반유동 채비에서 채비 구성을 마치고 낚시를 하실 때 2가지 생각, 수심 확보, 어느 정도 수심을 주고 바닥에 붙이기보다는 중하층, 바닥에서 2, 3m권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한 채비 운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채비는 전체적으로 무거워지더라도 목줄까지도 어느 정도 분납으로 무게를 줘서 강한 조류에서도 안정되게 흘러갈 수 있는 채비 구성을 해준다는 거, 이 2개만 지키시더라도
반유동 채비로서 참돔을 공략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의 히트 확률을 아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반유동 채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는 못 느꼈는데 이 채비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작다는 걸 느낍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끄집어내고 싶은데 말이죠. 오늘은 시간이 없네요. 자, 다음 시간 전유동 채비로 넘어가면서 장길 낚시, 반유동 채비, 전유동 채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